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희 전공수학입니다. 오늘은 좀 실험적으로 제가 연구실에서 한번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 그래프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분할된 면을 찾던데 혹시 여기서 그래프가 완전 그래프에 부분 분할 그래프를 포함해서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원위에 n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모두 서로 이었을 때 어느 세 선분도 원 내부의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원은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이제 풀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선 그래프가 딱 주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적당한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찾은 그래프는 평면상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n개 점, n이 예를 들어서 5 이상이라고 했을 때 n개 점은 있게 되면 이제 kn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kn을 보면은 그게 이제 원래 평면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평면에다 그려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풀이에서 kn을 이용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KN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려지는 선분들이 교차를 하게 되잖아요. 교차를 하게 되면은 교차하는 그 점들을 다 추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하면은 교점을 계속 추가해 나가니까 어, 평면 그래프다라는 걸 알아차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 평면 그래프가 되는 거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평면 그래프를 어떤 기준 공식에다 넣어서 어 이제 판정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평면 그래프가 되는 기준을 배운 적은 없죠. 평면 그래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배웠어요. 평면 그래프가 되려면 특별히 어떤 조건은 적어도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했었지, 평면 그래프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찾지는 물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평면 그래프다라고 판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건 보통 뭐냐면은 K5 아니면은 K33를 그 부분 분할 그래프로 가지면 평면 그래프가 안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분 분할 그래프라는 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그래프라는 거 보이는 적은 별로 없죠. 평면 그래프라는 거 보이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평면에다 그리면 됩니다. 평면에 그려져 있으면 평면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면에 잘 그려져 있으니까 평면 그래프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점이랑 선이랑 더 추가되면은 부분 분할 그래프를 포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그 정리를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KN의 부분 분할 그래프도 아니고요. 부분 분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평면 그래프가 아니게 되려면은 KN을 N이 5 이상 이제 K5를 부분 분할 그래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KN처럼 생겼던 그래프에다가 점선을 추가해가지고 더 큰 그래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KN이 부분 분할 그래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제 그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평면에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평면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건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포커싱이 좀 쉽지는 않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워딩을 해봤어요. 원위에 n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서로 모두 이을 때 어느 세 선분도 원 내부에 한 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원이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 구하시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감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제일 쉬운 경우는 당연히 이제 두 점을 가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n이 2인 경우, 두 점이 있으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n이 2인 경우.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3인 경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 부분이 아니죠. 몇 부분? 하나, 둘, 셋, 넷, 네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n이 4인 경우 자, 이때는 이제 점을 잘 찍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느 세 점도 이거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된다. n이 5 정도로만 우리가 해보면 되는데요. n이 5인 경우 이때도 오각형 모양으로 점과 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오일러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오일러 공식을 적용할 때 주의하실 게 여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빠졌구나. 네. 오일러 공식을 적용을 하실 때 일단은 평면 그래프가 돼야 되고요. 그쵸?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평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네. 평면 그래프가 아니죠. 우리 이제 질문자분께서 평면 그래프라고 해놓고 또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평면 그래프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이 교차가 됐잖아요. 여기다가 점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부분 분할도 아니고요. 네. 원래 있었던 그래프에서 이 변과 이 변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완전 다른 변이에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점을 찍어서 그쵸? 만들었다는 것은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을 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점을 추가를 해줘서 부분 분할이 아니고 그냥 점과 변을 그림에 맞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평면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 지금 다중 그래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점과 점을 이제 한 선분으로만 이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중 그래프가 되는데 다중 그래프 하더라도 우리가 오일러 공식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를 점의 개수라고 할게요. VN이라고 하죠. N에 대해서 이 N을 변 개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의 변 개수입니다. FN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V-E 플러스 F 하면 뭐 나오나요? 오일러 공식에서 2 나오죠. 그때 FN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외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린 지금 이 원이 몇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지를 궁금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FN에다가 외부를 빼고 이거는 이제 부분의 개수, 원이 나뉘어진 부분 개수 라고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게 단순 그래프 아니에요. 단순 그래프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프이기 때문에 연결 그래프죠. Vn-En 플러스 Fn이 이게 1이 된다. 원래 2였어요. 근데 원이 나뉜 부분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Vn, En, Fn을 각각 이제 구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Vn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Vn은 자, 여기서는 별게 없어요. 그냥 찍어준 개수가 V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 점이 하나 생겼죠. 그쵸? 여기는 새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 점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원주위에 우리가 4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교차하는 선분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차하는 4개의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4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은 교차하는 선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4개의 점을 어떤 순서로 선택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만들어져요.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부에 만들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4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2점을 이은 선분과 이 2점을 이은 선분이 내부에서 만나죠. 그 밖에 이 2점을 이은 선분과 이 2점을 이은 선분은 연장선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부에는 하나만 생겨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점 n개에다가 거기다가 그 n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vn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요 n choose 4는 그 n이 4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0이죠. 이걸 실제로 식으로 적어도 그 공식이 맞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걸 식으로 풀어서 적는다 하더라도 n이 4보다 작을 때는 그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요. n choose 4를 보시면 n, n-1, n-2, n-3 나누기 4팩이잖아요. 이때 1, 2, 3 대입하면은 다 0이에요. 0 대입해도 0이고요. 그래서 여기 2, 3 여기까지는 그냥 0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이제 하나 1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n 값이 작을 때도 잘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푸실 때 공식을 적었을 때 n 값이 작을 때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EN을 구해야 되는데요. EN을 구하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자,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여기서는 EN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쪽 변들은 그냥 어차피 하나고 여기는 둘로 나눠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좀 양상이 복잡하죠. 둘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어떤 규칙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n이 5일 때는 그래도 이제 뭐 2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n이 6 되면은 더 많은 종류가 나와요.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직접 변의 수를 세지 말고 좀 간접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 그래프 이론 시간에 공부하는 점차수의 합이죠. 점차수의 합. 그래서 이중세기로 하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프 G에서 G는 V1을 일반적인 이제 뭐 이게 단순 그래프 아니라도 성립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점차수의 합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2배의 변의 수가 나오는 거죠. 이중세기 때문에요. 점차수를 계산할 때 한 변을 2번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차수의 합을 계산할 텐데요. 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점하고 변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은 총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죠. n개가 있는데 이 각각 보시면 n이 2일 때는 하나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 자체에 연결이 되어 있는 두 부분이 있죠. 그쵸? n이 3일 때는 두 개가 새로 생긴 점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원래 원에 있던 변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점차수가 4가 됩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되고요. 여기는 6이 되죠. 일반적으로 n일 때 원 위에 있는 점의 점차수는 n 플러스 1입니다. 여기다가요, 이제 내부에 있는 점은 몇 개냐면 아까 여기서 구했죠. n choose 4개만큼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점차수가 4죠. 그쵸? 왜냐면은 이게 문제의 약속이에요. 내부에 있는 점을 지나는 선분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4를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n으로 1-vn -n -n choose 4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en 플러스 n 플러스 n 제곱
그죠? 플러스 4 곱하기 n choose 4. 아, 잠시만요. 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2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예, 여기 2배니까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기 2로 나누고요. 여기도 여기 2로 그냥 고쳐줄게요. 지금 지우개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오늘 처음 해보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는 이제 얘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얘는 24분의 n, n-1, n-2, n-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2로 통분을 해주면 n 플러스 n 제곱에다가 여기 1이 있으니까 더하기 2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어요. 이 부분만 따로 좀 계산을 해볼까요? 이 부분이 우리 근데 더 계산 진행하기 전에 이게 좀 맞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시험 풀 때 여러분들이 계산이 길어지면은 한 번에 성공하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성공하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vn이나 en 같은 경우에는 n 값이 작을 때 성립한다는 걸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E3 같은 경우도 여기다 3 대입하면 얘는 0이죠. 3 곱하기 4, 12 나누기 2는 6이 돼야 됩니다.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도 이제 성립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n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몇 개 부분을 나눠줬을까요? 자, 그림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다시 여기로 가서 F5를 한번 보겠습니다. F5 보시면 여기다 5 대입해주면은, 5 대입해주면 뭐예요? 5, 4, 3, 2. 5, 4, 3이니까 120인가요? 120. 나누기 24. 여기다가 2분의, 여기는 뭐예요? 5. 자, 25에서 빼기 5를 빼고요. 더하기 2를 해줬네요. 요거는 5죠. 120 나누기 24는 5예요. 여기는 25에서 5를 뺐으니까 22니까 더하기 11. 그래서 16이 나오네요. 아마 이 공식이 맞나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맞다. 이거 따로 계산해보기로 했죠. 이 부분은, 그래서 말이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딱히 더 간단하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요. 여기를 24로 통분을 하고요. 아이고, 이거 계산이 간단히 되려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해봤어요. 따로 해봤는데, 네. 특별히 간단하게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24분의 요렇게 답을,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바이노미얼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적어 줄까요? n choose 4 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에 n 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원래 fn보다는 그 fn, 글쎄요, fn-1이 조금 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일까요? 네, 그거는 제가 요거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인수분해가 좀 이 부분을 따로 묶어내면은 조금 인수분해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뭐 간단하게 적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